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학사 문학교과서 1단원의 첫 번째 작품이죠. 보통 이제 문학교과서라고 하면 이제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극갈래를 좀 다양하게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이제 교과서예요. 이전에 1학년 같은 경우에 사실 국어 교과서였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과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다 골고루 섞여 있었고, 2학년 때는 이제 뭐 독서, 혹은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문학 이렇게 좀 과목을 세분화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학기는 우리가 이제 문학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문학의 단원명 등이 다 정해져 있어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보통 4단원까지 있고요. 이게 이제 출판사별로 작품은 좀 다양하지만 보통은 다들 그 단원명 자체는 일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이제 이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작품을 배우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좀 더 그 대단원명을 본다면 문학의 본질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작품을 보면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보면요. 제목이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딱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화자라는 사람이 자,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를 공부할 때는 늘 시에서 말하는 이인 화자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화자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 화자는 복숭아 나무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복숭아 나무를 주목하고 관찰해서 그것들을 이제 묘사를 할 건데요. 처음 보는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그 복숭아 나무라고 원래 알고 있던 복숭아 나무인 거죠. 근데 어떻게 곁으로 간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복숭아 나무에서 원래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좀 더 가까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제목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일단은 이런 제목을 가진 작품이고, 시인은 이제 나희덕이라는 시인인데, 보통 나희덕은 이제 생태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연의 무언가와 인간의 어떤 관계, 교류,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작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작품을 볼게요. 자, 화자가 복숭아 나무를 관찰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가 복숭아 나무를 수식하는 거죠. 그럼 복숭아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졌나 봤더니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대요. 자, 우리 사람으로 한번 치환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여러 겹이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 없죠. 즉, 이 말은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이란 뜻인 거네. 그쵸? 한마디로 너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잘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복잡한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렇게 나라는 1인칭 대명사예요.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등장하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무조건 약속인 거야. 나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앞으로 겉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보니까 화자는 확실히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우리 그 약간 멀리 하고 싶다는 거잖아.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꼈대요, 처음에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하는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역시 부정적이죠. 뭔가 사람이 그 옆에서는 그늘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나무 그늘 안에서 햇볕을 피하잖아요. 그쵸? 약간 이런 그늘은 좀 휴식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그 휴식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와중에도 나는 지금 복숭아 나무랑 친해요, 안 친해요? 그치, 안 친하죠. 복숭아 나무랑 전혀 안 친한 그 상태에서도 내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다라는 거는 관찰해서 알고 있던 사실이야. 근데 이거는 아름답게 보기보다는 그냥 멀리서 바라본 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복숭아나무 예뻐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 나무에 흰 꽃하고 분홍 꽃이 달려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즉 화자는 복숭아나무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이어서 볼게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우리 이거 흰 꽃과 분홍 꽃은 사실 나랑 복숭아 나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미 알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내가 알게 됐죠. 그럼 보니까 흰 꽃과 분홍 꽃은 그냥 내가 멀리서 관심 없을 때 그냥 보게 됐던 어떤 꽃들인 건데 그 사이에 엄청 많은 빛깔이 있다라는 거는 새롭게 파악한 거죠. 내가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눈부셔 알았대. 우리 보통 어떤 존재를 보고 눈부시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로 써요?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그렇지. 우리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즉, 화자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원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인식이 변하는 계기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변화한 거 보이죠.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복숭아 나무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게 됐구나라고 관점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관점의 전환을 알 수 있네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 자, 보세요. 이제는 그 나무가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나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쵸? 내 나름대로 그 나무는 아마 그랬을 거야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나무가 외로웠을 것이라고 내가 뭔가 그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이해하는 게 좀 더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 점점 깊어져.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자, 우리 마음을 읽는다라는 거는 그 마음을 이해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읽는다는 이해하는데 라고 보면 되겠죠. 참 오래 걸렸대요. 화자는 원래 복숭아 나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야.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자, 꽃이 피었고요. 꽃이 흩어져서 멀리 날아가기까지 뭐가 지나가? 그렇지,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시간이 흐르고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나는 가만히 들었대. 봐봐. 원래는 내가 그 그늘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었죠. 그전엔 분명 가까이 안 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뭔가를 듣고 있대요. 한마디로 나랑 복숭아나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뭘 들었나 봤더니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대. 자, 우리 원래는 들었대 무엇을 목적어가 앞에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도치법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알겠죠. 원래는 이게 목적어니까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즉 도치법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강조해요. 뭘 들었나 봤더니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대. 그럼 봐봐. 지금 화자는 복숭아 나무가 좋아진 거야. 근데 그 좋아진 복숭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뭔가를 듣고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역시 좋은 소리겠죠. 그럼 저녁이 오는 소리는 화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리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무슨 긍정적인 소리일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좀 구문 해석을 다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를 좀 간단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면 사실 화자는 원래 이거 나무 어떻게 그리지? 자, 나무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왜냐?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이유는 뭐야? 그렇지. 마음이 너무 여러 겹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마디로 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복잡할 거야. 나랑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나중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왜냐? 이 나무에게도 어떤 피우고 싶은 수천의 빛깔이 있었을 거다. 즉, 이 수천의 빛깔이라는 거는 나무 입장에서 어떤 나무가 가지고 있던 소망, 나무의 내면이었겠죠. 즉 한마디로 내가 이러한 나무의 수천의 빛깔, 즉 소망과 내면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는 그 나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는 거죠. 깊어졌다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잘 몰랐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듣고 싶은 그 소리는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자면 결국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결국 이 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몰랐던 존재에 대한 이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녁에 오는 소리는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시에서 복숭아 나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복숭아 나무로만 보면 안 되겠죠. 복숭아 나무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모든 다른 대상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대상에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쵸? 오해죠. 걔는 너무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를 통해 어떤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만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럼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무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를 사색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죠. 왜 나는 오해를 했을까?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다. 성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복숭아 나무를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이라 볼 수 있다면 복숭아 나무를 굉장히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의인화된 대상인 복숭아 나무가 등장을 하고요. 이러한 의인법은 비유법이니까 당연히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주제는 뭘까? 그렇지, 대상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타인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시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죠. 왜냐? 꽃잎들이 흩어져서 먼데 닿았을 무렵이라고 나왔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어떤 생각의 변화, 즉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도치법은 강조할 때도 쓰지만 마지막에 서술어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저녁에 오는 소리를 이라고 끝마무리가 안 된 느낌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 여운이 형성되는 효과도 있겠다. 됐나요? 자, 이렇게 시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기 못한 거 있으면은 멈춰서 마저 필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 이게 복수가 나무야. 개 예쁘죠? 자, 학습 활동을 채워보면 좋겠다. 그쵸?